요즘 중국에서 크게 화제가 됐던 사건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6월 4일 상해 제2중등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 결정에 따라 살인범 주샤동에 대한 사형을 집행합니다. 이로써 중국인들의 큰 분노를 샀던 상해 아내 살인 사건이 4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4년 전 상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함께 2017년 2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상해 보타구에 살고 있는 양실에는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날은 그의 60세 환갑잔치날이었거든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뿐인 딸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날이 저물어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왠지 모를 불길함을 느낍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형사는 노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들의 외동딸 양리핑이 약 3개월 전에 살해되었으며 범인은 바로 사위 주샤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리핑은 1987년 11월 22일 생으로 상해에서 태어났습니다. 공장을 다니는 어머니와 군인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모가 출중해 인기도 많았죠. 크고 동그란 눈은 마치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의 대학 친구들에 의하면 그녀는 온순하고 착한 성격으로 화를 내는 법이 없고 교우관계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모두 그런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상해사범대학교 중문학과를 졸업한 후 상해에서 유명한 초등학교의 국어선생님이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중국에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은 인기 직업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남 부러울 것 없는 부러운 인생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말이죠. 그랬던 그녀의 인생에 주샤동이 등장하면서 그녀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2013년 여름 양리핑은 한 모임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주샤동을 알게 됩니다. 주샤동은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대시를 합니다. 그들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한 그녀의 친구가 그녀에게 주의를 줍니다. 너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주샤동은 양리핑과 달리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주샤동의 부모님은 주샤동이 어릴 때 이혼했으며 10평가량 되는 조그맣고 낡은 집에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19살에 고등학교를 자퇴해 상해에 있는 가게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26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게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저지른 범행으로 강도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얀 피부와 잘생긴 외모를 가진 전형적인 꽃미남 스타일의 주샤동은 자신의 잘생긴 외모를 앞세워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됩니다. 불안 성장 과정 그리고 강도 전과 꽃미남 뭔가 불안한 조합입니다. 2007년 그는 그의 빼어난 외모를 무기로 한 오디션 프로에 참가합니다. 하지만 몇 라운드를 지나지 않아 금방 탈락하고 말죠.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뭐라도 됐냐 착각에 빠져 형편에 맞지도 않는 고가의 옷을 사입고 사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고급 술집도 자주 들락거렸는데 이는 모두 예쁘고 어린 여자들을 꼬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인터넷 도박으로 빚까지 지고 있었는데 참 불안불안하네요. 주샤동은 직장에서도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매번 몇 달 다니지도 못하고 잘리기 일쑤였습니다. 또 그에겐 매우 특이한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집에서 뱀, 도마뱀, 거미, 거기다 뱀의 먹이인 쥐까지 사육하는 범상치 않은 취미가 있었습니다. 양리핑의 친구들은 양리핑이 주샤동과 가까워지는 걸 반대했는데 단지 이런 문제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더 있다는 건가요? 이것만으로도 도시락 싸들고 말려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주샤동은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는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주샤동이 연락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시간 동안 양리핑은 연락 없는 그를 기다리며 초조한 시간을 보냅니다. 꽤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주샤동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자신이 갑자기 사라졌던 건 뇌에 종양이 생겼었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티벳으로 가 설산 아래에 상기석에서 생활하면서 눈을 녹여 마시고 토끼로 끼니를 떼어가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뇌에 있던 종양이 깜짝까지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뭔가 이상합니다. 주샤동은 이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다시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제부터는 양리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합니다. 그냥 듣기에도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미 사랑에 빠져버린 양리핑에게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매우 특별하다고 느꼈고 그를 존경까지 했습니다. 2013년 9월 양리핑은 가족들 몰래 주샤동과 정식으로 사귀게 됩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는군요. 부모님이 반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양리핑은 교제하고 1년이 지나서야 부모님께 주샤동을 소개합니다. 부모님께 주샤동을 처음 소개하는 자리에서 주샤동은 좋지 않은 첫인상을 남깁니다. 양리핑의 친척, 친구, 부모님들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양리핑을 너무 사랑해요. 어느 누구도 양리핑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없어요. 부모님도 안 되죠.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양리핑의 가족들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주샤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죠. 그렇지만 양리핑의 마음은 더 깊어졌고 그에 대한 믿음은 굳건해졌습니다. 양리핑은 주샤동에게 항상 자상해야 하며 윗사람을 공경하고 집안일을 잘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샤동은 자상했고 그녀를 굉장히 아껴줬습니다. 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지내는 둘을 보면서 모두가 부러워할 정도였으니까요. 가족들은 주샤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결국 두 사람을 인정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법이죠. 2015년 12월 31일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합니다. 주샤동의 여롭지 않은 집안 형편을 생각해 6테이블밖에 없는 작은 식당에서 간소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양리핑은 웨딩드레스조차 입지 않았고 흰색 레이스 상의에 청바지를 입은 채 결혼합니다. 결혼식만큼은 무리를 해서라도 화롭게 하는 중국의 어느 연인들과는 달리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둘의 신혼집은 더 소박했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테라스가 있는 10평 남짓되는 원룸으로 입구에 주방이 있고 거실은 없었습니다. 주샤동과 그의 어머니가 20년 동안 산 이 집에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집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집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10수개의 크고 작은 유리상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리상자 안에는 주샤동의 애완동물인 거미, 도마뱀, 개구리, 뱀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뱀의 먹이로 집까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주샤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양리핑에게 집착을 보이며 그녀를 구속하기 시작하죠.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양리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남자랑은 어느 누구와도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조차 말이죠. 심지어 휴대폰에 있는 SNS까지 모두 삭제해버립니다. 2015년 2월 양리핑은 위챗에 메시지 하나를 올립니다. 위챗을 삭제했어. 이제 나를 찾으려면 문자나 전화해. 여자는 오케이, 남자는 노. 뿐만 아니라 양리핑의 약속에는 언제나 주샤동이 따라다녔습니다. 감시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런 일이 반복되자 양리핑은 친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더 이상 친구들과의 만남을 갖지 않게 됩니다.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양리핑은 그의 이런 집착이 힘들었지만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 굳게 믿었죠. 주샤동은 양리핑을 옥죄며 구속했지만 정작 본인은 자유분방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던 때 양리핑은 주샤동의 휴대폰에서 야식꾸리한 메시지들을 발견합니다. 다른 여자들과 매우 부적절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던 거죠.
아주 가지가지 꼴값이네요. 두 사람은 이 때문에 매우 크게 다퉜고 주샤동은 각서 한 장을 씁니다. 당신만 바라볼게. 다른 여자들하고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연락도 안 할 거야. 원할 땐 언제든지 내 휴대폰을 확인해도 돼. 만약 이를 어긴다면 너와 함께 죽을게. 이건 뭐죠? 이 극단적인 결심은 꼭 지키겠다는 각오의 표현인가요? 아니면 널 끌고 죽겠다, 혼자는 망하지 않겠다는 섬뜩한 예고인 건가요? 이들은 주샤동의 여성 편력 때문만이 아니라 돈 문제로도 자주 다퉜습니다. 결혼 전 양리핑은 주샤동의 카드빚 수백만 원을 갚아줬습니다. 결혼 후에도 주샤동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씀씀이가 더 커져갔고 인터넷 도박에까지 빠져 빚까지 졌습니다. 양리핑의 한 달 수입은 170만 원 정도이고 주샤동의 수입은 그녀의 반도 되지 않는 아주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양리핑은 혼자 생활비뿐만 아니라 주샤동의 뒤치다거리까지 하느라 그 부담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들은 자주 다퉜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2016년 9월 14일) 주샤동은 그녀의 직장을 찾아갑니다. 곧장 교장실로 가 사직서를 내며 말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직장을 찾았어요. 월급도 아주 많죠. 양리핑은 저와 함께 홍콩으로 가 내조에 전념할 겁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양리핑이 학교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길 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설득에도 주샤동은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교장 선생님과 주샤동의 대화를 나누는 동안 양리핑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어떤 표정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고 자신의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때의 양리핑은 뭔가 씌인 것처럼 세뇌당한 듯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양리핑이 학교를 그만둔 다음날 두 사람은 항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 여행이었지만 양리핑은 주샤오동이 예약한 호텔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양리핑이 화를 내자 둘은 다투기 시작했고 서로의 마음에 앙금을 남긴 채 상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10월 17일 오전 10시 양리핑이 여행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툼은 심해졌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주샤동은 양리핑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양리핑은 강하게 저항했지만 주샤동을 힘으로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서서히 그녀의 숨이 멎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숨이 멈춥니다. 3시간 뒤 주샤동은 양리핑의 시신을 빨간 이불 커버로 감쌉니다. 그리고 새로 산 냉장고 안에 그녀를 넣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3시간 동안 양리핑의 몸이 서서히 굳어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의 휴대폰을 이용해 3,400만 원을 대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클럽에 가고 고가의 명품을 삽니다. 남경, 하이난, 그리고 한국까지 여행을 다니는 과감하고도 엽기적인 행각을 이어갑니다. 또 그는 여러 차례 양리핑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유흥업소 여성과 호텔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양리핑이 사망한 것을 숨기기 위해 종종 양리핑의 휴대폰으로 그녀가 한 것처럼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양리핑으로 가장하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에는 잊지 않고 SNS에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려 주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양리핑의 생일에는 모두 행복하길 이라는 글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는 듯한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휴대폰 음성 기능이 고장났다며 문자를 통해서만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양리핑의 부모님이 보고 싶다며 집에 와서 밥을 먹자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지만 주샤동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요리조리 피해갔습니다. 105일 후 양리핑 아버지의 환갑잔치날, 주샤동은 이제 더 이상 속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께 자신이 양리핑을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은 주샤동에게 자수를 권하며 동네 파출소를 찾아갑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살해한 사실을 말합니다.
다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그래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인가 보군요. 조사 내내 주샤동은 자신이 아내를 살해한 것은 고의가 아니라 집안 문제로 인한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은 누굴 죽일 사람이 아니라며 단순한 실수였다고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고 나섭니다. 역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쁜 뭐 그런 건가요? 과연 진실은 무엇이고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016년 8월 25일 주샤동은 양리핑과 크게 다퉈 이혼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샤동 말에 의하면 이혼 수속을 밟으려던 순간 양리핑이 무섭게 화를 냈고 그래서 이혼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자연스럽지 못한 전개는 뭐죠? 그리고 3일 후 주샤동은 인터넷에서 살인 현장과 그 철학에 관한 책을 대량 구입하는데 그중 한 권이 죽음의 해부학입니다. 이 책에는 냉장고에 시체를 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샤동의 수법과 아주 비슷합니다. 마치 이 책을 따라한 것처럼 말이죠. 아주 수상하죠? 둘째, 양리핑 사막 약 2주 전 양리핑이 즐겨 먹는 소고기와 양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초대형 냉장고를 삽니다. 단지 즐겨 먹는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이렇게 큰 초대형 냉장고가 필요할까요? 10평밖에 안 되는 좁은 집에 이렇게 큰 냉장고를 둔다는 건 어딘지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더욱이 냉장고를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애완동물까지 팔았다면 말이죠. 양리핑의 시신은 바로 이 초대형 냉장고에 보관됩니다. 이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라고요? 고기를 보관하기 위해 냉장고를 샀다라. 주샤동의 말은 왠지 믿기 힘드네요. 2017년 8월 23일 상해 제2중급 인민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공개 재판을 진행해 고의살인범 주샤동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주샤동의 모친은 자수를 했다는 것을 근거를 들어 항소를 합니다. 2019년 7월 5일 이번 사건을 최종 판결한 상해 고등인민법원은 주샤동의 범행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 윤리를 크게 훼손한 심각한 사건이며 비록 자수를 했더라도 그의 계획된 살인과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결코 가벼이 넘어갈 수 없다 며 원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020년 6월 4일 상해 제2중급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고의살인범 주샤동에 대한 사형을 집행합니다. 양리핑의 아버지는 주샤동은 법정에서 표정이 없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한 번도 자신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아나무인 뻔뻔한 그들의 행동에 대중들은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주샤동의 어머니는 그런 대중들의 반응에 기름을 끼얹습니다. 그녀는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그의 아들을 변호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양리핑을 만나기 전 제 아들은 정말 착하고 순진했어요. 그런데 양리핑은 전혀 집안일도 하지 않고 빨래도 다 제 아들이 했어요. 이건 실수예요. 실수라고요. 제 아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경찰에 바로 자수하지 못했던 건 우리 애는 어린애예요. 어린애라고요. 겁에 잔뜩 질려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어린애일 뿐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아들이 양리핑의 돈을 마구 썼고 낭비벽이 심했던 것을 아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의 월급은 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양리핑은 170만 원이 넘지요. 둘은 부부잖아요. 양리핑은 애가 아니에요. 성인이잖아요. 이건 이미 그녀와 다 이야기된 협의하에 함께 사용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역시 사이언스. 자기 아들은 사람을 죽였지만 애일 뿐이고 며느리는 성인이니 마땅히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이 무슨 개벽다구 같은 논리인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2심 판결이 나자 양리핑의 부모는 서로 껴안고 통곡을 합니다. 늦게나마 억울한 딸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인은 벌을 받게 됐지만 양리핑의 부모에게 그들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는 귀하고 귀한 딸이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다각도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언론들은
살인자 주샤동의 출중한 외모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주샤동의 잘생긴 외모에 열광하며 양리핑이 죽은 건 외모만 밝히고 다른 것은 신경 안 쓴 자업자득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주샤동은 요즘 여성들을 상대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전형적인 범죄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샤동은 세상 물정 모르고 곱게만 자란 양리핑을 서서히 죽음의 덫으로 끌고 옵니다. 그는 4단계에 걸쳐 양리핑을 조정하는데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해 막 알게 되던 시점에 주샤동은 불치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뇌에 치료할 수 없는 종양이 생겼지만 티벳 설산에서 생활하면서 종양이 사라졌다고 하죠. 요즘 세상에 이런 삼류 드라마에도 안 쓰일 것 같은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있겠냐 싶겠지만 온실 속 화초로 자란 양리핑은 오히려 주샤동이 특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식 교제를 시작합니다. 사실 주샤동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외모를 꾸미고 치장하는 일에는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정성 들여 머리를 만지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았죠. 확실히 남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양리핑과 만나면서 정성스럽게 아침을 만들어주는 등 자상한 모습으로 그녀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잘생긴 외모, 세련된 스타일, 자상한 남자, 아마 대부분의 여성, 남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군요. 누구나 좋아하고 꿈꾸는 멋진 이성의 모습은 양리핑의 이성에 대한 환상과 이상을 만족시켰을 겁니다. 양리핑은 생각했겠죠. 드디어 나의 왕자님을 찾았다고 말이죠. 이제 서서히 정신을 파괴하고 자책감을 유발하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비난하죠. 결혼 후 주샤동은 자주 이유 없이 화를 냅니다.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성적인 매력이 없다며 양리핑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가합니다.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하죠. 주샤동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양리핑은 갑자기 돌변한 상황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죠. 모든 사회활동, 교류를 끊고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샤동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주샤동이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할 때도 반항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에게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죠. 결혼 후 주샤동은 애완동물의 핑계로 집에 CCTV를 설치합니다. 사실 양리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해서죠. 양리핑에게는 남자라면 누구도 말도 못하게 하는 등 부당한 것들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은 4명의 여자를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쓰레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잘못이 발각돼 각서를 쓰고 약속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여자들과 호텔에서 밤을 보내고 가정에 소홀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양리핑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여성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에 심각한 상처를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성을 만나면서 상대로 인해 점점 자신감을 잃고 자존감에 상처를 받으며 사회와 점점 격리됨을 느낀다면 이는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행복한 가정과 미래를 꿈꾸며 주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택했던 양리핑의 선택이 아름다운 결말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마음이 잡잡합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마음을 이용한 나쁜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을 텐데 말이죠. 결혼생활 내내 상대를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죽이고 심지어 시신을 유기하고 3달 가까운 시간 동안 사실을 숨겼다니 말이죠. 정말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사랑을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새로운 사건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